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7월 30일인데요. 오늘 방송 시작했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휴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월요일 날, 또 아니면 다음 주쯤에 가시겠죠? 휴가철이니까. 휴가 다니실 때 날이 너무 더우니까 좀 폭염 조심하시고, 특히 또 가족들하고 가시면 또 차나 뭐 이런 것들, 또 가끔가다 또 게릴라 폭우도 오니까 너무 조심하시고요. 여하튼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가실 분들은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한 주 행복하게 시작하시고 요번 주 내용은 한 주가 좀 힘들었는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국 금리가 인상을 했죠, 여러분. 드디어 올랐는데 한국은 이제 8월 24일 날 통화위원회가 열려요. 금통회의가 24일 남았죠. 25일 뒤에 올린다고 가정하고 다음 주에 이제 환율 상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가 인상을 국채도 아마 4%를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국채 사시는 것도 괜찮은 타이밍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외 부동산 뉴스 좀 있었죠. 며칠 전에 그 미래에셋이 뭐 2,800억 손실 봤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뭐 2,8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뭐 손실 봤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증권사와 캐피탈 이쪽은 문제가 없나? 사실 이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도 많이 투자했거든요, 사실. 같이 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KB 통계가 53주째 연속 하락을 뜹니다. 서울이. 뭐 전국도 물론 비슷한 상황이고요. 한국 부동산원은 의외에 자꾸 통계를 내는데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드렸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기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먹혔습니다. 먹혀가지고 좀 움직이다가 이제 8월인지 비수기거든요. 9월인지 변곡점이고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조금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같이 이거 좀 챙겨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일대가 지금 고분양가가 좀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광진구도 그렇고, 광진구의 그 좀 비싸요. 제가 봐도 1,300, 1,400까지 가니까. 14억, 13억, 14억 가니까. 그게 과연 강북에서, 근데 이 분위기 때문에 타고 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 뭐가 있냐면, 2009년도, 10년도에도 이렇게 분양이 잘 됐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풀어줘가지고. 그리고 2012년도에 입주하는 데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서울의 일부, 극히 일부하고 수도권에서는 한 60% 이상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씁니다. 그것도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분양가 이렇게 높은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 IMF 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죠. 나왔는데 경제전망 보고서예요. 보시면 여기 한국이 없습니다. 한국이. 한 10몇 페이지짜리인데 없더라고요. 참, 그래서 좀 기분도 안 좋았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데이터업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해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리아 1.4 나왔습니다. 1.4. 내년에 2.4 받았어요. 그래서 좀 낮죠. 일본보다 낮죠. 일본도 1.4인데, 일본은 내년에는 1.0이에요. 지금 오버슈팅하고 있죠. 일본이 엔저로 지금. 또 문제가 또 잃어버린 30년이 또 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여하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된다? 이건 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비칠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죠,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요약본인데요. 요약본 보시면 글로벌 그로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이 23년도 3%, 4년도 3%인데 우리는 아까 보셨잖아요. 1.4%, 2%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낮아요. 평균보다 전 세계.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유로가 조금 약해요. 내년에 1.5, 올해 0.9, 우리 1.4. 그러니까 요 유로존 여기 빼고는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조금 기분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평균이잖아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하고 평균이 5.4, 2.5, 3점인데 우리가 평균을 깎아먹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중국도 안 좋다 그러지만 그래서 4%, 5%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수출이 쉽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IMF에서. 그러니까 1.4를 찍었겠죠. 내년에도 2%밖에 안 찍고.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미리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부동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자, 미국이 5.5%인데 그 뒤를 볼게요. 12월 달이거든요, 여기. 이 그림표 많이 보여드려서 좀 아시죠? 페드워치에 보면은 12월 달 예상은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게 60%, 좀 낮추자가 이렇게 6% 정도 있고요. 8%, 그리고 26.2%가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조금만 인플레이션 기미가 있으면 또 0.2 올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야. 그건 이제 파월의 워딩에서 나옵니다. 금리 올리고 나서 기자회견했는데 그거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냐면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한국만 3.5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인데 8월의 회의 때는 쫓아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경제성장률이 아주 안 좋은 유로존도 4.1, 4.25, 다 5%대예요. 그러면 좀 생각할 여지가 많지, 여러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냥 간다 그랬을 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뭐 금리가 우리 역전됐을 때는 외화 유출이 없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그 답답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예요. 경제 뭐 조선업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 금리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나갈 때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주식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틀리잖아요. 무역 적자 중이잖아요. 완전히 판이 다른데 자꾸 뭐 총재까지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가 하는 짧은 상식으로도 야, 이걸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파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 도래 현황 볼까요? 해외 부동산에 이미 작년 말에 올 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점검 3년 내 만기 30조다. 3년 내 만기 30조다. 30조 됐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7월 2일 날 보고서 나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중에 부채 만기가 이렇게 많아요. 2023년도, 4년도, 올해 내년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한 우리나라 돈이 70 몇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뭐 미래에셋 2,800억 터진 겁니다. 이게 홍콩에 있는 골디 파이낸스 글로벌 센터인데 여기 이제 투자를 했어요. 미래에셋이 2,800억짜리 펀드를 투자했는데 이때 본인 미래에셋 상품을 만들었고 300억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90%가 손실 났습니다. 왜 났냐? 도이치뱅크하고 싱가포르 투자청이요. 돈을 회수하려고 매각을 절차를 들어간 거예요. 대출로. 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들어갔는데 우리 후순위 대출인 거예요. 이걸 메자닌 대출이라고 하는데 부채하고 자본하고 하는 복합 형태예요. 부채로 빌려줬지만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뭐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메자닌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중순위,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1순위 채권이 먼저 돈을 받고 팔면 그 다음에 메자닌이 받고 보통주 자본주들이 이제 원금 상환을 받는데 이미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90% 손실 나왔습니다. 이게 또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특히 미국 사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직 얼마 전에 뭐 국민연금 뭐 뉴스에 많이 보셨잖아요. 뭐 300억 나요. 300억 애들 이름도 아니고요. 이런 손실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태를 보면 사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지속 중이고 최근에 한 열 몇 개 빌딩들이 부도가 났어요. 2023년, 24년 대출 만기 속속 도래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비중을 보면 대형은행은 좀 적은데 이 지역은행들이 사업용 부동산에 대출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많이 해줬어요. 상업용에다가. 이게 좀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일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으니까 좀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파월 장관이 이제 0.2 올리고 나서 한 내용을 들으면 좀 미래가 좀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얘기들 합니다. 최근 경제 회복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릴로케이션하고 리쇼어링 때문에 미국의 이제
좀 경제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침체가 오더라도. 그러면 최근 경제 회복력을 고려할 때 연준 내부 경제팀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 침체의 깊이를 얘기한 거지 경기 둔화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확인 후에 금리 정책을 간다 이렇게 발표하고 뭐 이 얘기는 계속 해왔죠. 그 노동 문제하고 이제 기자회견 때 은행 합병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모니터링을 한다. 그렇지만 금리 정책으로 물가 2%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한국은행장이 자꾸 얘기하는 거랑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자꾸 뭐 그러니까 요즘 와서 뭐 이제 조금 이제 그 구조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은행장도 이창용 총재도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안 올리면 제가 볼 땐 정말 비겁한 총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자꾸 이제 외부로만 돌리죠. 이유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더 환율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더 순간적으로 오면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따라가 줘야죠. 초반은 좀 잘했는데 갑자기 요새 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국민 소득의 스펙트럼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1분위, 2분위 이렇게 10분위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단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거, 행복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물가 인상 시에 상위층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의역한 겁니다, 이거. 대부분의 고정 수입이 낮은 이들,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들이죠. 이들에게는 냉난방비, 식비, 교통비의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장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방치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하는 총재도 이제 보고 따라 해야 되는데 경제 시스템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살아나고 그냥 껍데기만 유지되는 데는 정리가 돼서 구조개혁이 돼야겠죠. 그래야 다시 한번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53주, 이거 잘못 쓰네. 7월 4주인데, 죄송합니다. KB통계 여전히 하락 중, 7월 4주 하락폭 증가, 부동산원과 달라. 이게 이제 저번 주인데, 이번 주는 좀 줄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줄였는데, 여전히 하락이에요. KB통계로는. KB통계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 부동산원처럼 주간 통계를 정성적 요소를 안 넣습니다. 안 넣고, 직원이 뭐, 자기 생각 넣고 이렇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실거래가부터 체크하고 나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나머지 좀 사례가 없으면 확인을 합니다. 조금 더 낫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부동산 대출은 KB통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KB 시세를. 한국 부동산은 시세를 안 쳐줘요. 여기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제가 1월달 초반부터는 작년부터 한국 부동산원을 좀 계속 그 통계를 좀 개선을 요청하면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은 대대적인 개혁이 없이는 감사원 청구 지금 제가 공익단체하고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돼서 카페 열려는 거 조금 연장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KB 주간 매매 가격 통계 보시면 서울 50주, 53주째 하락이에요. 세종은 강세로 나오고요.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그렇고 이게 이제 105를 잡아놨어요. 최고점을 갖다가 좀 이게 좀 아쉬운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락 중인 건 맞습니다. 아직 많이 회복 못했습니다. 물론 서울 일부는 회복했어요. 송파 같은 데는 거의 90%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분위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휴가 가셔서 조금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냥 보시면 매매가 6월에 딱 끊겼습니다. 이게 어디 둔천주공 유명한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에요. 6월 이후에 거래가 딱 끊겼어요. 이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평형, 이거 34평이에요. 다른 평형 몇 개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딱 3, 4개. 확 줄었죠. 6월 달하고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고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반등의 꼭지점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장이 좀 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렐스 볼까요? 렐스도 보시면 여기 몇십 개 거래되다가 7월 달에 거래가 6개밖에 없습니다. 34평이. 그전하고 반토막 수준을 확 줄었습니다. 물론 한 달 더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를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보시면 4개입니다. 4개 거래가. 6월 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거래가 확실히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고점인 것들은 하락의 폭이 컸다가 반등의 폭이 큰 것들은 지금 호가만 유지되고, 이 중에 이런 것들은 이게 허위 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왕 올라가 버렸으니 따라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금리도 올랐고, 역전세도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남 4구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아유, 또 오타 하나 죄송합니다. 7월 거래량 및 매물 현황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했더니, 올림픽 파크프레어는 매물이 좀 안 나와 있어요. 그 네이버나 이런데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하튼 3건이 거래가 됐어요. 7월달 현재까지. 그리고 잠실 에스 아파트는 227건이 나왔는데, 주위도 비슷합니다. 뭐 리센츠나 이런 데도 비슷한데 8건 거래됐습니다. 헬리오시티는 833개 매물이 나왔는데 3건이 거래됐습니다. 뭐 전평형 통틀어 가지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 끊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7월에. 8월에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는 이제 9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7월부터 나타나서 9월에 확실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저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자, 시장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세가 막 뭐 언론 6개월, 7개월 동안 7개월째죠. 7개월째 뭐 바닥 찍었다 올라갔다 하고, 또 요 댓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올라가냐 걱정하는 분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근데 그렇게 댓글 쓰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저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본인이 너무 다급하고 이러시면, 불안하고 이러시면 그 병 생기니까 사셔도 돼요. 부담이 안 되시면. 근데 부담이 되면 저는 기다리시라고는 권해드립니다. 부담되는데 가가지고 했을 때의 가능성보다 부담이 안 될 때는 가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내려가더라도 뭐 5년, 10년 보고 가시면 제자리 찾아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분위기로 인해서 통계도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분양가를 잡잖아요,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가 이 건설회사 도와주는 통계를 내고 있다고 좀 판단해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인기적은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런 분위기를 띄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청약 결과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 표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방은 50% 이상이 미분양입니다,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약 결과 좋은 서울 수도권도 좀 50% 가까이 미분양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조금 성적이 좋죠? 그 결과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으니까 이게 가격을 조금 올려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수도권은 고분양가 절대 주의하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이렇게 대책이 나왔었고, 상승 분위기 속에서 분양을 칩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쳤는데 그것들이 2009년도에 입주 공고를 한 것들이 계산하면 한 2012년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수도권은 60% 이상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사 올려드릴게요. 제가 다 확인하고, 뭐 그때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다 마피였습니다. 60%가. 조심해서 청약하셔야 됩니다. 뭐 묻지마 청약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피면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끔가다 이제 좀 힘드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불안해 하시는데 이미 올라와 버렸잖아요. 예전에 꼭지점까지 찾아간 데는 살 필요 없다고 보고, 지금 아직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이 있죠. 뭐 경기도 일대는 뭐 안양 같은 데는 50%까지 하락했다가 뭐 한 30%, 35%까지 회복한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뭐 자꾸 신경 쓰시면 자기 그 소득 부담 계산해 보셔서 접근을 하세요. 마음의 병 계시는 것보다 제 말 듣지 마시고 그거는 판단하세요, 본인이. 다만 저는 제가 보는 어떤 전망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 뭐 제 전망이 뭐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맞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시청자들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하여간 시장의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주의 볼게요. 7월 달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1700개인데요. 이게 겹쳐서 이렇게 보이십니다. 보합된 건 빠진 겁니다.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주 보셔서 아시죠? 서울 아파트 7월 매매 가격 변동 추이 대부분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께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은요. 다 2023년도가 80% 90%입니다. 데이터 중에. 그냥 네트로 보셔도 돼요. 그럼 보시면 어때요? 거의 뭐 경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수치가 0.02, 0.5. 그러니까 7주 동안 연속 떴다고 한국 부동산원이 정말 어이없는 데이터를 던지는데 0.0이 5번이면 어떻게 돼요? 0.1이에요. 0.1% 오른 거예요, 여러분. 누적으로 따져도 0.2%고요. 그죠? 통계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실제로 오른 곳들이 있어요. 송파구, 강동, 또 성동도 좀 내려가다가 지금 요새 강세 따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따라가서 고가에 사는 거는 전후 호갱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당분간에 있다고 봐요. 1, 2년, 3, 4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 아파트 볼게요. 보시면 서초구 뭐 몇째 뭐 하는데 드디어 역전세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7월 초까지는 강세였습니다. 그죠? 강세. 중반으로 오면서 어때요? 물론 이제 한 달 더 거래량이 나와야 하지만 일단은 어떻습니까? 개수가 좀 줄고, 그죠? 7월 28일이니까 이때까지 좀 나와야 되는데 보통 2주 안에 신고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9월 달에 원베일리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DH파크 6700세대가 원래 내년 1월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11월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12월 초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장이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볼게요. 노원구. 노원구는 여러분 제가 또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노원구 보면 어때요, 여러분? 확실히 하락이 많아졌죠? 그렇죠? 노원구는 당분간 이제 조정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입주 물량이 제가 알기로 1000세대짜리인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 영향도 있고 또 역전세 이제 또 조정 매물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도 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연끌을 많이 했잖아요. 2030들이. 갭 투자금이 그 당시 적다 보니까. 적다고 들어갔는데 올랐다가 지금 쭉 빠져버리니까 대출로 받으신 분들은 좀 부담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는 당분간 하락할 것 같아요. 7월 5주 부동산 통계 세종 상승입니다. 부동산원입니다. 세종시 상승 실제 데이터 여기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제가 공익단체하고 해서 감사 요청 들어갈 겁니다. 감사원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게 몇 개 거래 안 됐어요. 세종시 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매도하시는 분도 시장 파악을 하고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고 매수자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매도자분 입장에서 그럼 올려서 팔아야겠는데 했는데 손님이 안 오잖아요. 하락한 것만 팔리잖아요. 하락한 것만. 정말 운 좋아서 한두 개 팔리고. 그러면 급하신 분들은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타임을 놓치잖아요. 이게 통계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허위 통계를 내서 시장을 혼돈시키면 안 되죠. 시장 왜곡이 너무 심합니다.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은. 그렇죠? 이 부분 다시 체크해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엘니뇨발 식량 가격 상승 리스크라는 뉴스가 요즘 나왔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데이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무디스하고 저 기관에서 한 자료를 제가 떠왔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잖아요. 엘니뇨가 있던 때입니다. 그럼 엘니뇨가 있으면 엘니뇨가 생기면 쭉 이렇게 신약이 올라가요. 일단 조정을 또 하다가 또 생기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엘니뇨 때마다 식량 가격은 조금씩 올랐다. 엘니뇨 현상이 있으면 그쵸 여러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또 많이 올라가. 이건 요번에 좀 특이한 경우죠.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겹쳐서 이런 거고. 그런데 올해 지금
또 WMO, UN 기구에서요, 기상기구에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엘니뇨 현상이 도래할 확률이 9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게릴라성 폭우, 홍수, 가뭄, 폭염, 물 부족, 산불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로이터 통신,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런 표현을 하죠. 엘니뇨로 인해서 세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식량 부분에. 그러면 또 금리를 또 긴축 정책에 대한 압박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지금 금리 올린 지가 6개월, 1년 돼 가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린 지가 지금 1년 됐죠? 계속 올린 지가 1년째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6개월 만에 내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또 갈 것 같아요. 이 금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주위에서 절대 무리해서 소득의 40% 50%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뭐 위기가 없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있으면은 금리가 갑자기 뛸 수도 있거든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죠, 여러분. 사실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하튼 여러분 또 벌써 7월 달이 다 가고 8, 9, 10, 11, 12 5달 남았는데 한 해가 요즘 흉흉한 소식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싹 잊어버리시고 휴가 가셨으면 정말 원 없이 그냥 놀다 오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또 아직 안 가셨으면 또 가실 준비하시면서 또 월요일부터 일주일 한 주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지금 꼭지에 온 게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래가 딱 끊기잖아요.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얼마나 내려갈지 언제 내려갈지는 아직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강제로 올리려면 또 올리겠죠, 정부가. 그러면 미래에는 큰일이 터지겠죠. 그건 뭐 자연의 순리고 경제의 순리인데 여하튼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요번 한 주 또 날 더우니까 몸 잘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뭐 부동산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들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건강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